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사이의 불안한 휴전이 이제까지 중에서 가장 위험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과 예루살렘은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지금까지 중 가장 심각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협상이 계속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며칠 내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논의되고 있는 선택지들은 단순한 공습을 훨씬 넘어 지난해 전쟁 이후에 매장된 고농축 우라늄을 회수하기 위해 이란 내부에서 특공대 작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 당국자들도 며칠에서 몇 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전투에 대비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총리는 오늘 저녁 제한된 안보 논의를 소집할 계획을 세우기 전에 몇 분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 통화했다고 밝혔어요. 네, 지금 미국에서 저희와 함께하는 분은 마이클 몰로이 전 미국 국방부 중동 담당 부차관보입니다. 지금 이런 보도를 듣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졌다고 보시나요? 함께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봤던 군사 폐쇄 변화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7일과 28일쯤에 많은 항공 전력이 실제로 유럽으로 재배치되기 위해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이란의 반격에 취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시작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시작될 수 있다는 신호라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사이에 많은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것이 다시 시작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무런 진전이 없는 교착 상태의 협상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이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보도들에서는 군사적 관점에서 이란 내부에 매장된 농축 우라늄을 회수하기 위한 특공대 작전의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작전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하고 현실적인 일일까요?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장소들은 이란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이 부대들을 공중으로 투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역사상 가장 복잡한 특수작전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몇 주 동안 지상에 머물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활주로를 만들고 토공 장비를 들여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회수하려는 이 물질, 즉 고농축 우라늄은 미국이 이 시설들을 공격하면서 생긴 잔해 속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란은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 모든 방법을 시도하고 그 부대에 사상자를 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려면 대규모의 조직된 병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중대한 작전이자 매우 위험한 결정일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트럼프가 전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가장 인기 있는 정치적 선택은 아니고 이 전쟁에 대한 대중의 시선과 관련해서도 이미 입지가 불안정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다시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것이 트럼프와 미국 내 그의 현재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이 전쟁은 매우 인기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인기가 없었고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면 반대 여론이 70%에서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지상군을 투입하고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여론은 완전히 바닥을 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인기가 없지만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란은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협상 지점까지 이끌기 위해 거의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미국이 어떤 경우에는 허가할 권한조차 없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란에게 국제 수로에 대한 주권을 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협상에서 너무 동떨어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해협이 어느 정도 봉쇄된 채 교착 상태가 계속되거나 아니면 분명히 봉쇄가 이어지거나 아니면 사태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만 공격하는 것은 아니며 이란도 대응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 가격 상승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마이클, 마지막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미국이 어떤 종류의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런 특공대 작전 보도는 이야기했지만 더 넓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전력 생산 능력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중요한 발전소가 3곳 정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제법상에서 의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전력은 발전기를 가동하는 데도 필요하죠. 병원이나 담수화 시설, 그리고 민간인들을 위한 많은 것들에도 전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는 다리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군대를 이동시키기 위해 이런 다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상업활동에도 필요합니다. 민간인들도 똑같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 점을 주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시작된다면 저는 그런 형태가 군사적 용도로 연결되어 정당한 공격 대상이 되길 바랍니다.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클 씨, 오늘 함께 해주시고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